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57페이지 자본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상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찾으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찾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 1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영업이병이 아니죠. 예, 자본 조정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 프로그램에 찾으면 다 나와요. 1번의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 맞아요.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은 뭐냐면요. 보통주, 주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라고 하는 거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이 이익 등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해요. 2번에 자본잉여금, 주발초, 자기주식 처분이익 맞죠? 3번에 자본조정,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죠. 3번이 답이고, 3번에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말이고 2번 현금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맞고 3번의 자본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답이 3번이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법정적립금은 법정적립금하고 임의적립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건 염두해보세요. 자본잉여금은 해당하는 거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자본잉여금 찾으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 치시고 감자 차익 쳐봐요. 감자 차익 치면은 감자 차익의 코드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정 과목이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는 왼쪽에 계정 체계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하면 되시겠고, 5번 볼게요. 5번. 신주 만주를 9,800원에 발행하였다면 발행 차익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신주를 9,800원에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9,8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9,800만 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뭐에 해당이 돼요? 자본금이겠죠. 만주 곱하기 9,800. 9,800만 원 맞죠? 만 곱하기 9,800.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자본금이 만주 곱하기 만주 하면은 1억 원이 되겠네요.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뭐가 돼요? 주식 할인 발행차금이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차금. 자, 그럼 자본금은 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주할차는 뭐에 해당이 돼요? 자본 조정이죠. 마이너스 자본은 자본 조정이다라고 썼잖아요. 자, 그럼 발행 차익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가? 자본 조정이죠. 3번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자, 6번에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 중 어디에 표시되는가? 자본잉여금이죠. 2번이 답이 되겠고, 주발초 물어보는 거잖아요. 7번. 자기 주식을 구입가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 중 어디에 표시되는가? 자기 주식을 구입가액보다 낮게 처분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 자본이니까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은 한 주의 액면 금액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이죠. 액면 금액은 무조건 자본금이 된다라고 했었고, 니은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다.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죠. 자본거래라고 하는 거는 주주와의 거래잖아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고, 디귿은 회사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이다. 이익,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자본의 분류 중 틀린 것은 1번의 자본금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납입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발행 주식수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이겠죠. 1번이 틀렸네요. 10번. 액면가액 만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지출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으로 기록될 금액은,
그럼 일단 분개를 해볼게요. 만주를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어요? 9,000원에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9천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근데 신주 발행비가 들어갔으니까 신주 발행비를 뺀 금액,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했었죠. 5만 원을 빼요. 그럼 9천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은 5만 원이 아니라 500원이죠. 500원. 9천만 원에서 500원을 빼면은 9천만에서 500원 빼면은 8,999만 9,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해당이 돼요?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봤다. 완전 삽질. 자,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한 거네. 그러면은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9,000원에 발행하면서 신주 발행비가 500원 나갔죠. 그럼 9,000원 빼기 500 해서 8,500.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자본금이 얼마래요? 10,000원. 그러면은 1,500원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본금은 얼마예요? 10,000원이겠네. 이렇게 분개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무조건 자본금은 무슨 금액으로 기록이 돼요? 액면금액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00원이었던 거예요. 자, 11번. 주혜성의 2016년 1월 1일 자본금은 1,000만 원이다. 2016년 6월 1일 주당 1,100원에 5,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그럼 1월 1일 날 연초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죠? 자, 1월 1일 날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자, 근데 증자를 했어요. 며칠 날 증자했냐면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에 주당 1,100원에 5,000주를 유상 증자했다죠. 그럼 차변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요. 550만 원이 들어오겠네. 차변에 현금 550만 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혀요? 자본금이죠.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액면가액이 1,000원이니까 5,000주 해서 500만 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만큼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연초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증자 500 해가지고 연말에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1,500만 원이 되겠죠? 1,500만 원.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액면금액만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연초에 1,000만 원. 그러면 6월 1일 날 증자했을 때 액면금액까지만 자본금이 증가된 거잖아요. 1,000에서 500을 더하면 1,500만 원.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에 자본금은 할인 발행 혹은 할증 발행에 따라 표시되는 금액이 다르다.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이라고 했었죠. 틀렸고 2번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리고 기타 자본금으로 구분된다. 자, 그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 자본금만 있지 기타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네, 자본금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주하고 우선주 두 가지만 있지 기타 자본금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본금은 총 납입 금액에서 주식 발행에 따른 재비용을 차감하여 표시된다.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빼는 거지 액면가액에서 빼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4번 자본금은 반드시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가액으로 표시된다. 이게 맞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인 거예요. 자, 13번 주 PJ전자는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증자하면서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으로 1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이건 분개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1,0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차변의 현금이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얼마가 되냐면요. 1,500원. 1,500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비용이 얼마가 나갔어요? 10,000원이 나갔죠? 1,000주가 한 주당 1,500원이니까 150만 원. 신주 발행 비용 10만 원이네.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140만 원이겠네. 들어오는 현금은 140이에요. 들어온 금액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100만 원이 되겠죠. 네,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40만 원. 이거는 뭘로 잡으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주발초가 얼마가 증가가 돼요? 40만 원 증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주세호는 2002년 중에 보통주 만주를 한 주당 500원에 발행하였다. 200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사항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02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러면은 이 분개를 해봐야 되겠죠. 분개를 해보는데 2001년 기말 2001년도에 자본금은 9천이고 주발초가 1000만 원이 상황인데 2002년 중에 어떤 분개를 했냐면요. 만주를 한 주당 500원에 발행했죠. 그럼 차변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만주가 한 주당 500원. 500만 원 들어오겠네. 차변에 현금이 500. 차변 현금이 500이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이잖아요. 자, 액면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겠지? 1000만 원. 그럼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0. 그럼 500만 원만큼 뭘로 잡으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전년도 말일날에 자본금하고 뭐가 있었대요? 주발초가 있었다죠. 자, 주발초가 얼마가 있었더래요?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발초가 1000만 원 있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전년도 말일 날에 자본금이 1000만 원. 자, 그다음에 주발초가 자본금이 9000이네. 주발초가 1000만 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있는 주발초를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먼저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주할차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주할차로 하면 안 되고 뭘로 잡아야 돼요? 주발초를 차변에 떨어야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500을 이렇게 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발초가 1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500이 떨렸으니까 남아있는 주발초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14번의 답은 2번. 자본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본금은 9천이었죠. 9천이었는데 1000이 더 늘어나가지고 합하면 얼마가 돼요? 네, 1억이 되겠죠. 1억. 자본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이고 주발초가 500이니까 총 자본은 1억 500만 원이 되겠네요. 총 자본은 4번에 총 자본이 1억이라고 돼 있죠. 1억이 아니라 1억 500. 총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더한 금액이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요 5가지를 더한 금액이 총 자본인데 지금 자본금이 얼마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본금이 9천하고 주발초가 1000만 원, 자본잉여금이 1000만 원 이렇게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본금이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주할차를 적으면 안 되고 있는 주발초를 까짓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주발초를 500 까짓게 했으니까 남아있는 주발초는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총 자본은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억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5번 다음 보기 중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의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금액, 이익준비금에 대한 이야기죠. 이익잉여금 맞고 니은의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죠.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겠죠. 그 감자를 행한 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있는 금액, 이건 감자 차익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이겠죠.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답이 되겠고
이번에 주수원기업은 결산 시 회사 자본의 구성 내용이 자본금 5천만 원, 자본 잉여금 300만 원, 이익준비금 70만 원이었고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었다. 현금 배당을 30만 원을 할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이익준비금은 무조건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한다라고 썼죠. 현금 배당이 30이니까 거기에 10%이면은 3만 원이 답이 되겠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다음 자료로 2016년 5월 5일 현재 주식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자, 첫 번째, 주갑의 주식을 2015년 8월 5일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다. 100주를 주당 얼마에 취득했냐면요. 만원에 취득했죠. 8월 5일날 2015년 8월 5일날에 100주를 주당 만원에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100주를 주당 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갑의 주식을 2015년 12월 31일 주당 공정가치는 얼마래요? 7,700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2015년 말일날에 이 100주가 한 주당 공정가치가 7,7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일단은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에서 시가가 떨어져서 77만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 2016년 5월 5일 날에 무상으로 주식 10주를 수령했다. 2016년 5월 5일 날에 무상으로 주식을 10주 더 수령했죠. 그럼 110주가 돼요. 근데 무상으로 주식을 수령하잖아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의 가액 있잖아요. 요 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총액에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주부의 변동이 없다 이런 말인데, 근데 이런 내용이 회계 1급 수준에서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그거 18번 18번 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닌데 19번 무상증자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할 건데, 이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거 무상증자일 거예요. 무상증자에 해당이 될 때에는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주부에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내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가액을 있잖아요. 더 증가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가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 금액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가평가는 기말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요 주당 단가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당 단가가 얼마로 바뀌냐면요. 7,000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9번하고 연결을 좀 시켜서 한번 해볼까? 19번.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무상증자. 이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뭐 그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의 총 합계는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본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요 5가지가 자본의 구성 항목인데, 자,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회사가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이 주식수가 5주 곱하기 액면가액이 200원인 상태예요. 자본잉여금에 돈이 이게 얼마예요? 1,000원이겠네. 자,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본잉여금에 1,0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본의 총 합계는 여전히 얼마예요? 2,000원인 상태이죠. 예, 자본의 총 합계 이 5가지 더한 금액은 2,000원이잖아요. 그럼 회사가 주식수가 5주밖에 없으면은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주식수를 늘리는데 어떻게 늘렸냐면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예, 자본금 얼마로 바뀌어버려요? 2,000원으로 바뀌어버리고 주식수는 몇 주로 늘어나요? 10주로 늘어나겠죠? 네, 10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서 주식을 더 발행해 주는 거. 이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증자라고 하는 게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인데 돈을 받지 않고도 자본금이 증가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상증자 이런 말을 써요. 회계 처리는 차변의 자본잉여금이나 예, 자본잉여금이 빠지면서 예,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재원은 그냥 단순하게 자본잉여금을 재원을 한다 이렇게 아세요. 딴 거, 다른 것도 재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아는 게 더 속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급하는 자, 무상증자를 한 회사 입장, 회사 입장이죠. 자, 회사 입장. 그 다음에 자본, 무상증자를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주주 입장에서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5가지를 더한 금액인데, 이 5가지 더한 금액, 이 자본이 주주돈이란 말이에요. 예, 주주부예요. 내 돈이 주주돈이잖아요. 이 5가지 더한 금액이 주주돈인데, 주주돈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주주의 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주의 부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주 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자 입죠. 무상증자를 받은 자 입장에서는 77만 원, 77만 원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고 단지 주식 수량만 늘어나잖아요. 주식 수량만 늘어나고 단가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취득 단가가 바뀌겠죠. 이 주식의 단가만 바뀔 뿐이지 이 주식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내 돈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주식 수만 늘어나고 단가를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상증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주부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주주부에 변동이 없고 그다음 자본 총계, 주주부와 같은 말이 자본 총계겠죠? 예, 자본 총계에도 변동이 없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의 구성 항목이 자본잉여금이 있던 게 자본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분개는 해야 돼요. 근데 받은 자 입장에서는 받은 자는 주주죠. 주주의 부, 이 5가지 합한 금액이 주주의 부인데 주주의 부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주주 입장에서는 따로 뭐 해줄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19번 볼게요. 19번에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1번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주주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이번에 장부가액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렇죠, 분개 안 해요. 주주부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를 세로 계산한다. 그렇죠, 수량하고 단가를 세로 계산했죠. 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거기 몇 번이냐면요,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무상증자를 받은 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냥 회사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 돈을 여기로 바꿔치기 한 것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현물 출자로 인한 주식의 발행 금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이다. 그건 맞죠? 네,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되겠고, 2번의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다.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분개는 내년에 하죠. 당해연도 번 소득이 있잖아요. 자,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처분은 다음 연도 주총에 한다라고 썼잖아요. 다음 연도 주총. 그러니까 여기 1년이다. 2001년도에 번 거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연도 뭐 2월이나 3월에 주총에서 이 처분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익잉여금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은 처분이 된 거예요, 처분 전이에요? 처분 전이죠. 처분에 대한 거는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처분 사항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반영은 그 다음 연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20번에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다. 전입은 바꿔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자, 여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1,000원을 여기로 넣었어요. 자본금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걸로 위치를 1로 바꾼다라고 해서 자본의 총계는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하더라도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왜냐면은 만약에 자본잉여금 없었고 자, 자본금이 1,000원 있는 상태다. 자본의 총계는 2,000원이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바꿔치기 했으면은 자본금이 2,000원이 되겠죠. 그래도 자본 총계는 2,000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자본 총액에는. 근데 뭐는 증가하겠어요?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를 자본금. 그러니까 이 구성 항목들의 위치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걸 없어지면서 요건 증가하겠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 5가지 더한 금액인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21번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 거래로 인한 영향은 기계장치를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했다. 그러면은 분개를 해보면 분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기계를 팔아요. 기계가 500원짜리였다. 예를 들어서 감루는 없는 상태였다라고 할게요. 그럼 700원. 그럼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원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이익이 발생하면은 벌어들인 돈이죠. 벌어들인 돈은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면은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니까 아니 이익이 발생하면은 바로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 이익잉여금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익잉여금이 증가. 그럼 자본 총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가죠. 일단 자본 증가에 답을 하셔야 되세요. 자본 증가인 거는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자,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하는 건 증가하겠죠. 왜냐면 500원짜리 기계가 나가고 현금이 700원 들어오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자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산이 얼마나치 증가해요? 200원치 증가하잖아요. 자, 감루는 그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감루는 뺐어요. 예, 감루는 빼고 해도 결론은 똑같으니까 예, 500원짜리 기계를 700원에 팔았으니까 자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그리고 거래 이중성을 봐도 차변의 자산의 증가가 오면 대변의 자본의 증가가 와야지 맞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부채 감소가 있는데 부채는 없었죠 지금. 네. 자, 22번. 네, 22번인데 이것도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게요. 자, 22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근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차변에 자산이 오른 거죠. 예, 근데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차변의 수선비.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뭐가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떨어지겠죠. 네,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에 이익은 떨어져요. 자, 이익이 감소가 된다. 그런데 이익이 감소가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번 돈은 다 이익잉여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손해를 본 거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감소되면은 이익잉여금이 감소. 그 다음에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본 총계는 감소. 그런데 자본 총계, 이 자본이나 자본 총계 다 같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이 여기 순자산도 같은 말. 예, 자본 총계 다 같은 말이에요. 자본 총계, 순자산, 주주부 다 이 5가지 더한 금액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맞는 것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겠네. 자본이 감소한다. 예. 이렇게 감소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3번.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을 가소 설정하였다.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가소 설정했다. 그럼 분개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겠죠. 적게 설정했다. 대손 삼각비를 적게 설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게 설정한 거니까 가소 설정하였다죠.
그럼 값을 설정했으니까 적게 설정했으니까 비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춘 거죠. 그럼 비용을 낮췄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했어요? 높겠죠. 그럼 이익잉여금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총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본 총계는 증가.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답은 단기 순이익이 많아진다.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의 회계 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것은 1번에 주식을 할인 발행하다.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투자금 받는 거단 말이에요. 투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할인 발행하면은 분배는 어떻게 돼요? 차변의 현금 뭐 300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액면 금액이 500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2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어쨌거나 자본 증가 500, 자본 감소 200. 그래서 자본이 총 얼마가 증가되는 거예요? 300원만큼의 자본 증가가 일어나잖아요. 2번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근데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는 게 분계가 어떻게 됐어요? 잉여금 처분하는 분계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2월 잉여금을 처분하는 게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이 말인데 잉여금을 어디에다 쓴 거예요? 이익준비금 잡는 데 쓴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빼면서 뭘로 적립한 거예요? 이익준비금으로 이렇게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자본 총액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이거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고 3번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다. 적자죠. 예,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 총액 감소. 그 다음에 주식을 할증 발행하다. 이것도 자본 증가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은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자, 돈을 700원 받았다.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 자본금. 그다음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잖아요. 그래서 할증 발행하면은 무조건 자본 증가. 그냥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 증가예요. 25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자, 자산, 부채, 예, 자본이 있는데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자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했을 때 자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똔똔이 돼야 되니까 자본은 증가하겠죠. 근데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자본은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똔똔이 되려면은. 왜냐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거래 이중성도 마찬가지.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 증가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자, 근데 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자본은 증가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무조건 증가단 말이에요. 답은 2번이겠네요. 그러니까 거래 이중성을 생각하셔도 돼요.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 2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뭐 프로그램을 찾으면 되는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항목이죠. 네, 그다음 감자차익도 자본 항목, 매도 가능 증가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무게 자본 항목 맞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얘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과 같은 거는 틀리면 안 돼요. 프로그램에 찾으면 답이 다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본에 대한 이론 문제 설명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 뒤에 수익과 비용, 예, 그쪽을 정리하는데 아마 좀 보다 보면은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페이지 다른 거는 뭐 페이지가 하나씩 빼기 1로 생각하시면 돼요. 빼기 1. 만약에 매출 총익 부분이 164페이지죠. 근데 제가 설명할 때 혹시라도 녹색 칠판에서 설명한 부분들은 페이지가 좀 달라요. 그거는 163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면은 그 수강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